주말 내내 비가 내린 후 이른 아침에 차가운 기운을 견뎌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리네 일을 대신해 줄 수 없었다. 먼저 세수를 하고 온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아들을 깨워야 했다. 그런 다음 맑은 정신으로 우유죽을 먹고 곧바로 10살 난 나미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자신도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리는 침대에 걸터 앉아 몇 분 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간지럽히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어제와 똑같은 끝없이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를 욕실, 부엌, 아들 방, 그리고 다시 이 순서대로 자동기계처럼 익숙한 동선이었다. 집을 나서면 학교, 직장, 점심시간, 다시 직장, 버스 정류장, 그리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차가운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년이 지나갔다. 하지만 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 늘 감사하며 이상적인 가정도 아니고 어쩌면 지루한 삶일지도 모르지만 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심께 감사했다. 마침내 모든 아침 일과를 마치고 리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검은 우산을 받쳐들고 밖으로 나섰. 초가을, 가늘고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짙은 구름이 낀 하늘은 우울한 아침 분위기를 더했. 아침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리는 아들을 학교 정문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추위 때문에 오랫동안 따뜻하고 가벼운 패딩 점퍼가 필요했지만 리는 체구가 다소 큰 편이라 일반적인 패딩 점퍼를 입으면 마치 둥근 곰 인형처럼 보였.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직장 상사처럼 날씬해 보이면서도 따뜻한 패딩 점퍼를 꿈꿔왔. 하지만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리는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 썼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 아들의 가방이 낡으면 새로 사야 했고 아이가 훌쩍 커버려 작아진 옷들도 새로 장만해야 했다. 세금도 내야 했고 그 외에도 돈 들어갈 곳은 많았.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직장에서는 늘 똑같은 여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 이곳에서 일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갔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갈지 훤히 알고 있었. 점심시간 몇 분과 가끔 있는 티타임을 제외하면 8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일하는 것이 전부였. 다시 자리에 앉은 리는 회계 보고서와 수정 작업에 완전히 몰두했다. 마치 그녀와 끝없는 단조로운 작업만이 존재하는 다른 현실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았.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찾아내지 못하면 상사에게서 상여금을 받지 못할 것이. 리는 아들에게 새 휴대폰을, 남편에게는 가을 코트를 사줘야 했기에 상여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 리는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에 선뜻 받기가 망설여졌지만 호기심에 결국 전화를 받았. 낯선 남자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유언장을 공개할 테니 공증 사무소로 와달라고 했. 리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슨 유언장? 누가 돌아가셨나? 하지만 누구일까? 누가 돌아가셨나? 린이 묻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 아들, 남편,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네, 어제 민도현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 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이름을 적어두었.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이 알 수 없는 유언장으로 가득 찼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아마도 하찮은 물건일 것.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해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리는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곧장 공증 사무소로 달려갔다. 공증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 공증인은 무심한 어조로 유언장에 따라 이 사람의 아파트 전체가 이제 그녀의 소유라고 말했. 리는 그렇게 큰 재산이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자신에게 그냥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 하지만 공증인은 상속과 함께 빚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자신은 빚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경고했다. 리는 몹시 불안해졌.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은 마치 드라마 속 이야기 같았다. 그녀의 평범하고 규칙적인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였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 알게 될 겁니다. 공증인이 린에게 설명했. 여전히 현실을 믿을 수 없는 린은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즉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 어머니는 금방 전화를 받았고 딸의 말을 듣고 역시 생각에 잠겼다. 잠깐만, 그런 친척은 없는. 아마도 내 아버지 쪽 친척인가 봐. 마침내 어머니가 대답했다.
린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어머니와 이혼했고 몇 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 린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의 친척에 대해서는 더더욱 아는 바가 없었. 어머니는 린에게 모든 것을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린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카페에 들어가 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녀는 초조하게 안절부절 못했. 생각해보라. 아버지 쪽 친척으로부터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게 되다니. 어머니는 30분 후에 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 알아봤는데 얼마 전에 내 아버지의 사촌 동생인 민도연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그분이 너에게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기신 거. 그런데 왜 하필 너에게 남기셨는지는 모르겠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 그런데 공증인이 그러는데 만약 제가 아파트를 받겠다고 하면 거기에 빚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빚도 저한테 넘어온대. 혹시 그분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 거의 시내 중심가잖아. 우린 평생 그런 곳에 살아보지도 못할 텐데. 린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다시 공증사무소로 가서 모든 서류에 서명했. 중요한 일을 마치고 그녀는 도시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 자신도 이런 기적을 믿을 수 없었. 하지만 린은 갑자기 걸음을 늦추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렇다, 이 일은 정말 기적이지만 이런 선물이 그냥 주어질 리는 만무했.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리는 버스에 올라타 집으로 가는 대신 새 아파트 주소로 향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높이 솟은 건물의 밝은 녹색 마당을 신기한 듯 둘러보기 시작했다.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 그녀의 새 집은 마치 다른 건물들에 의해 둘러싸인 듯 보였다. 바로 앞에는 새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고 차는 거의 없었. 지금 린이 사는 곳은 매우 시끄러웠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공기는 거의 항상 윙윙거렸. 그곳은 답답하고 시끄러웠고 성가신거리 소음은 매우 짜증스러웠. 하지만 이곳은 마치 끝없는 걱정과 긴장 속의 작은 평화의 섬처럼 고요하고 밝고 친절하고 편안해 보였. 린은 이곳에서 숨을 크게 쉴 수 있을 것 같았고 집에서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 정말 좋은 동네야. 린은 마음속으로 기뻐했. 남편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모든 것을 확실히 알아봐야 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얘야 내 남편 덕에게 말하리. 린의 어머니는 사위를 경계했다. 그가 큰돈을 빌려간 후 아직까지 갚지 않았기 때문이. 그는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린의 어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린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넓은 복도로 들어서 오랫동안 창문을 열지 않아 꽤나 텁텁한 공기가 느껴졌. 경험 많은 주부의 눈길로 그녀는 방과 복도를 훑어보았다. 바닥에는 먼지와 묵은 때 그리고 구석에는 거미줄까지 끼어 있어.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해야 했다. 아파트에는 방 2개, 작고 밝은 부엌, 그리고 욕실이 있었. 집안 곳곳에 밴 아늑함은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게 만들었다. 린은 창문을 열고 그중 하나를 통해 밖을 내다보아 신선한 공기가 얼굴과 목, 그리고 코트 자락을 기분 좋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린은 깜짝 놀라 움찔했. 혹시나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몹시 두려웠. 문을 열자 낯선 노파가 서 있었다. 당신이 린 씨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린은 놀라며 대답했다. 들어가도 될?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린은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낯선 이를 집 안으로 들였.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민도연 씨의 이웃이었어요. 우린 친구 사이였. 그러니까 린 씨에 대해서요. 여자가 설명했. 린은 삼촌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웃은 마치 그 마음을 알아차린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서둘러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린 씨. 민도연 씨는 오랫동안 다른 곳에 사셨어요. 린 씨가 어렸을 때 자주 린 씨 집에 오셨었죠. 그분과 형제분이신 린 씨 아버지는 아주 친한 사이셨어요. 마지막 1년은 여기서 지내셨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녀는 슬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잠시 말을 멈춘 후 여기 고양이를 맡아 키우셨는데 지금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제가 곧 이사를 가는데 고양이를 맡길 데가 없네요. 그러니 혹시 린 씨가 맡아주시겠어요? 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빚인가 보네. 그녀는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 분 만에 이동장을 가져왔다.
그 안에는 검고 복슬복슬한 고양이가 조용히 자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의 손에는 고양이 사료 냄새가 나는 커다란 흰색 봉투도 들려 있었다. 플라스틱 화장실 모서리도 보였다. 이건 다 고양이 용품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들고 가죠? 린은 무거운 짐을 받아들며 놀라워했다. 제 아들이 린 씨를 댁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민도현 씨는 우리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분의 가족을 돕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이정숙 씨가 말했다. 그 여자는 린에게 자신의 아들인 박지훈을 소개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가는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남편 덕과 비교했다. 지훈은 키가 크고 교양 있고 훤칠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덕의 눈과는 달리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사려 깊어 보였다. 남편의 눈은 항상 작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교활하고 혈기왕성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린은 그런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지만 덕이가 지훈 씨를 조금만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다. 집에 도착해 지훈과 작별 인사를 하고 린이 문을 열자 나미가 그녀를 맞이했다. 어머니 손에 들린 이동장을 본 나미는 놀란 듯 밝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거 이제 우리 고향이에요? 아이의 눈에 기대감으로 가득 찬 희망의 빛이 어른거렸다. 그래,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이름은 솜이라고 해. 나미가 감격에 겨워 한숨을 내쉬며 행복에 젖은 모습을 보이자 아들은 어머니에게서 이동장을 받아들고는 즉시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새 친구에게 작은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온 집안을 뒤져 상자와 따뜻한 천조각을 찾기 시작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갓 구운 빵 조각을 우물거리며 덕이 부엌에서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놀란 듯하더니 이내 가족들의 부산스러운 모습을 가벼운 조소와 함께 바라보며 아내에게 물었다. 뭐하러 집에 동물을 데려왔어? 내가 집에서 동물 키우는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그가 문틀에 기대어 투덜거렸다. 이제 좋아하도록 노력해야지. 소미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덕은 몇 번이나 미간을 찌푸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세한 내용을 되물었다. 그는 정말로 그의 변변찮은 아내가 그렇게 갑자기 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런 의심은 린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부드럽게 남편의 질문에 대답했다. 또 농담하는 거지? 그가 고개를 저었다. 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덕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공증인의 파란 도장에 시선을 잠시 멈췄다. 사실 3개월은 기다려야 해. 린이 덧붙였다. 하지만 그 말은 남편을 전혀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내내 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심지어 결혼 후 단 한 번도 한 적 없던 설거지까지 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치 날아갈 듯 기뻐 보였고 깊은 밤하늘처럼 크고 검은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소미와 놀아주었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집에서 쫓아내려 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물론 리는 그런 변화의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낯설 만큼 좋았고 평온했기에 리는 그 순간을 만끽하기로 했다.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잠에서 깼다. 남편에게서 이런 다정한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저녁 늦게 린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부엌에는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지만 린을 발견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린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그들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몇 분 후 그녀는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덕, 시어머니, 시누이 사이의 비밀스러운 분위기가 몹시 신경 쓰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낮은 속삭임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내의 시골 별장과 자동차에 대한 짧은 대화 조각들을 엿들을 수 있었다. 덕은 시골 땅값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별장을 사려는 걸까? 꽤나 이상한 결정이었다. 그녀는 오직 연금으로만 생활했고 땅과 새 집을 살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게다가 왜 그 셋이서 그 문제에 대해 그녀의 집에서 의논하는 걸까? 리는 프라이팬에 고기전을 뒤집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리는 애써 무시하기로 했다.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참견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새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 꽤 괜찮은 곳이었다. 조금만 수리하고 청소하면 충분히 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족에게 약간의 수입이 생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 어린 나미가 자라면 아파트가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남편과 반드시 의논해야 했다. 하지만 리는 남편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하면 이득일 뿐더러 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진 빚도 갚을 수 있을 테니까. 갑자기 그녀는 어제 데려온 작고 검은 고양이 소미가 떠올랐다. 덕이나 나미가 밥은 줬는지 화장실은 치웠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숙제를 하고 있는 어린아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런데 소미는 어디? 방에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리는 놀라며 물었다. 나미는 서운한 듯 입술을 삐죽 내밀고 검은 눈썹을 찡그리며 돌아보았다. 할머니가 쫓아냈어.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어떤 동물도 여기에 있을 수 없대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고양이 이동장은 복도에 내놨어. 밖은 춥고 외로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듣지 않으셨어. 엄마, 솜이 찾아서 데려와요. 리는 작은 동물이 걱정되어 서둘러 아들과 함께 복도로 나갔다. 그들은 한층 소미는 겁에 질린 듯 이동장 벽에 바짝 붙어 좁은 틈 사이로 말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치 눈빛만으로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 리는 조심스럽게 소미를 안아들고 따뜻한 가슴에 꼭 안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서운함이 가슴속에 끌어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아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불쾌한 눈초리로 쏘아보았고 리는 덕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지금은 싸우지 마세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리는 지금 따지고 싶지 않았다. 이미 직장에서 몹시 지쳐 있었다. 서운하긴 했지만 기운을 차린 후에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 잠시 후 덕이 그녀를 불러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자고 했. 린이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입을 다물고 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 린은 또다시 불편함을 느꼈다. 리나, 너 내일 회사 가자. 나랑 엄마가 널 데리러 가서 같이 공증사무소에 갈 거다.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말고. 덕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잠깐만요. 거긴 왜? 리는 영문을 몰라 물었다. 왜냐니? 너도 보다시피 지금 우린 가족 회의 중이잖아. 덕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와 여동생 쪽을 향해 고갯짓. 우리는 이미 다 의논했고 결정했어. 내일 공증사무소에 가서 엄마 앞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그건 또 왜요? 리는 어이가 없어. 넌 밤늦게까지 일하잖아.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남이도 돌봐야 하고. 덕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듯 말했. 서류 작업할 시간도 없을 텐데. 하지만 우리 엄마는 완전히 한가하시잖아. 엄마가 이 새 아파트를 파는 일도 맡으실 거야. 남편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 분노가 린의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고 그녀는 끓어오르는 서운함을 느꼈다. 그래.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 리나, 얘야, 날 믿으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널 잘 알지. 넌 분명 무슨 일이든 저지를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아예 아파트를 날려버릴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심지어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훈계하듯 말해.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손해잖아. 우린 한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는 마치 철없는 아이에게 말하듯 미소를 지었. 리는 즉시 그녀의 아들 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가서는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었. 그런데 그건 누구 손해일까? 서운함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잠자코 있자 신이 나서 말을 너도 알다시피 난 연금으로만 살고 있어서 돈이 부족해. 그녀는 불쌍한 척했다. 딸내미는 아파트 수리해야 하고 덕이는 차를 바꾸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 별장을 하나 사야겠다고. 그러면 너도 가끔 놀러오고 남이도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 좋고 나는 거기서 살림을 맡으면 되고. 여자는 행복한 상상에 젖어 손으로 턱을 괜 채 미소 지었. 그래서 언제 다 되는 거예요? 돈은 언제 나눌 거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팔면 돼. 시어머니는 마치 다 안다는 듯 말했다. 그 일은 내가 맡을게. 난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걸 꼼꼼히 알아보고 너희에게 다 알려줄게. 그러고 나서 바로 돈을 나누면 돼. 공평하게 나눌게. 덕, 그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다시 서로에게 얼마씩 돌아가야 하는지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역겨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린을 덮쳤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입술을 깨물고 화가 나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왜 그녀는 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제가 제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당신들끼리 나눌 거라고 생각하시죠? 리나, 하지만 우린 한 가족이고 서로 도와야지. 공동재산을 가져야 하는 거고. 덕은 마치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듯 당황한 듯 말했다. 리나, 여기서 이러지 마. 우린 이미 다 결정했잖아. 덕이 말이 맞아.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신우이가 거들었다. 저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이 아파트를 팔지 않을 거예요. 전 이 아파트를 쎄를 줄 거고, 그 돈은 오직 제 가족을 위해서만 쓸 거예요. 그리고 제 가족은 오직 제 아들, 제 어머니. 그녀는 말을 멈추고 눈에 불꽃이 튀는 듯한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덕은 그녀의 시선에 잔뜩 움츠러들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듯 움찔했다. 그리고 남편, 그녀는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다. 고양이는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고양이 털을 그렇게 싫어하시면 아무래도 우리 집에 최대한 발길을 줄이셔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처음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늪에 빠진 두꺼비처럼 잔뜩 움츠러들었다. 평소리는 항상 그녀에게 깍듯했고 그녀의 말을 잘 들었으며 부탁을 들어주고 그녀의 뜻에 따랐다.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자신이 안주인인 양 행세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보통 집에 오면 모두에게 지시를 내리고 아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어린 나미도 할머니를 무서워했고 싫어했다. 엄마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며 애원하듯 말하기도 했다. 엄마,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아,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잠시 후 여자는 충격에서 벗어나 아들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내 버릇없는 아내에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 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리는 마치 환상과 허황된 권력의 망토를 벗어던진 것처럼 그가 얼마나 미안한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아내가 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미안해, 여보. 그는 그제서야 아내를 바라보았다. 제가 여동생이랑 같이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파트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 쓸 궁리부터 하다니. 시어머니는 화가 나 벌떡 일어서며 숨을 헐떡였다. 네, 덕씨, 불러주세요. 제가 낼게요. 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물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떠나고 부부는 말없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 맛있는 저녁이었지만 음식은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대화 후 남은 불쾌하고 차가운 기운에 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녹이고 싶었. 덕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다. 화 안 났어. 갑작스러운 변화에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게다가 엄마까지. 엄마 성격 알잖아. 우리 이제 괜찮은 거.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리는 지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 그는 그녀를 꼭 껴안고 짧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서 쉬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리는 그의 따뜻한 뺨에 짧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 다음 날, 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여전히 찌뿌둥한 몸은 어제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 리는 어제 일을 곱씹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새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 일단 아파트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 리는 평소처럼 만원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길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린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 마치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 회사에 도착한 린은 동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정말? 민도현 씨가 너한테 아파트를 남기셨다. 동료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 린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 라고 말해. 그래도 정말 잘됐다. 린, 너 고생 많았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동료들은 진심으로 린을 축하해 주었다. 린은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에 힘을 얻었다.
그래,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리는 굳게 다짐했. 점심시간 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엄마, 어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와서 한바탕 소동을 피웠어.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하더라고. 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 뭐?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알고 있어, 엄마.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거절했어.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시더라고. 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잘했다, 우리 딸. 이제부터는 내 행복을 위해서만.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어머니는 딸을 위로했다. 엄마. 그래, 우리 딸, 힘내.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어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엄마 덕분에 힘이 나. 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했다. 통화를 마친 후 리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후 업무를 시작했. 비록 여전히 처리해야 할 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리는 왠지 모르게 즐거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었.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 퇴근 후 리는 곧장 새 아파트로 향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는 어제 만났던 이웃 이정숙 씨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이정숙 씨. 저 어제 왔던 린이에요. 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 린 씨, 어서 와요. 무슨 일로 오셨어? 이정숙 씨는 반가운 얼굴로 린을 맞이했다. 다름이 아니라 민도현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린 씨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요. 민도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비록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셨지만 항상 린 씨 가족을 그리워하셨죠. 특히 린 씨 아버님이랑 각별한 사이셨어요. 이정숙 씨는 추억에 잠긴 듯 눈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 저는 그분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린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린 씨가 어렸을 때 민도현 씨가 자주 린 씨 집에 놀러 오셨어. 린 씨를 무척 예뻐하셨죠. 아마 린 씨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랬군요. 몰랐어요. 린은 왠지 모를 뭉클함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에요. 민도현 씨는 린 씨에게 아파트를 남기시면서 린 씨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정숙 씨는 린의 손을 꼭 잡아주었. 네, 명심할게요. 말씀 감사합니다. 린은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 이정숙 씨와의 대화를 통해 린은 민도현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민도현 씨,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 다음 날 리는 공증사무소에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남편 덕도 동행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린입니다. 리는 공증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 아,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남편분과 함께 오셨군요. 공증인은 네, 안녕하세요. 린 남편 덕입니다. 덕은 굳은 표정으로 공증인에게 인사했. 오늘은 위임장 작성 때문에 오셨나 보군요. 공증인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리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 위임장 작성은 안 하려고요. 덕이 단호하게 말했. 공증인은 놀란 듯 린과 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네, 그럼 아파트 상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공증인이 물었. 아파트는 제가 직접 관리할 겁니다. 린이 힘주어 말했다. 아내 말이 맞습니다. 아파트는 아내에게 상속된 재산이니 아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덕이 덧붙였. 공증인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린 씨는 직장 생활도 하시고 아이도 돌보셔야 하잖아요. 아파트 관리까지 하시는 건 무리 아닐까? 공증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린이 덧붙였. 네, 저도 아내를 돕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덕이 힘주어 말했다. 공증인은 린과 덕의 확고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두 분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아파트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공증인은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린과 덕은 공증사무소를 나서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정말 고마워. 린은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덕을 바라보았다. 뭘, 당연히 그래야지. 당신 재산인데 내가 왜 나서? 덕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래도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리는 덕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말대로 아파트 세도 놓고
남이한테도 좋은 환경 만들어주자. 덕은 굳은 결의를 보였다. 응, 우리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리는 덕에게 기대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 린이에요. 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파트 문제인데요. 리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아파트? 그래, 그 얘기 해봐라. 시어머니는 쏘아붙이듯 말했다. 뭐? 팔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고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어머니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실 일 아니에요. 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뭐라고? 이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시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저는 제 정신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리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너!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도 제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리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리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리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리는 굳게 다짐했. 몇 주 후, 리는 아파트명의 이전을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아파트를 팔지 않고 셀을 놓기로 했. 부동산을 통해 금방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고, 리는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덕은 린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아파트 관리도 적극적으로 도와. 리는 세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아파트를 관리했고, 덕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리는 나미와 함께 새 아파트를 찾았다. 엄마, 여기 정말 좋다. 나미는 신이 나서 이방 저방 뛰어다녔다. 그치? 나미도 여기가 마음에 리는 흐뭇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응, 완전 좋아.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나미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엄마도 그런데 우리 여기서 살까? 리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의견을 물었. 진짜? 정말 그래도 돼. 나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럼 이 아파트는 이제 우리 거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돼. 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야오, 신난다. 엄마, 사랑해. 나미는 린의 품에 안겨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린은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해졌. 그래, 이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린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 린은 남편 덕에게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나미의 이야기를 전했다. 여보, 나미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대. 당신 생각은? 린은 조심스럽게 덕의 의견을 물었다. 나미가 원한다면 나도 좋. 지금 집은 어머니랑 누나 때문에 당신도 불편했잖아. 덕은 린의 마음을 이해했. 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당신과 나미가 행복한 게 나에게도 가장 중요하지. 덕은 린의 손을 꼭 잡았. 고마워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린은 덕에게 진심을 담아 말해. 나도 당신이 내 아내라서 정말 행복해. 덕은 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린과 덕 그리고 나미는 새 아파트로 비록 예전 집보다 낮고 좁았지만 린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린은 틈틈이 아파트를 수리하고 예쁘게 꾸몄. 덕은 린을 도와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살폈다. 나미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린은 민도현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민도현 씨, 덕분에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린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전했다. 어느 주말 린은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었. 엄마, 저희 왔어요. 린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래. 우리 딸, 사위, 손주 어서 와라. 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가족들을 맞이했. 엄마,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신세진 것도 있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린은 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건넸. 뭘 이런 걸 다. 고맙다, 딸아.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선물을 받았다. 엄마, 우리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린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마.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 남이야, 할머니랑 산책하고 와.
엄마는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게. 리는 나미를 할머니와 함께 내보내고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 엄마,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다, 딸아.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그래도 덕 서방이 정신 차려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는 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린은 굳은 결의를 보였. 그래, 그래야지.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소원이다. 어머니는 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 린은 어머니의 품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린은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했다. 린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린은 덕과 나미에게 말했다. 여보 나미야,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 그래, 여보.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덕은 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도 약. 나미는 린의 품에 안기며 해맑게 웃었다. 린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 시간이 흘러 린은 여전히 새 아파트에서 덕, 나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린은 틈틈이 민도현 씨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 그러던 어느 날 린은 낡은 상자 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쳐보았. 편지는 민도현 씨가 린의 아버지에게 쓴 것이었. 사랑하는 형에게. 형, 잘 지내고 있지? 나는 요즘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 도시 생활에 지친 나에게 이곳은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야. 형도 언젠가 이곳에 놀러 왔으면 좋겠어. 특히 리니가 좋아할 거야. 리니는 자연을 닮은 아이니까. 리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도현 씨는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셨구나. 리는 민도현 씨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형, 나에게는 이제 리니밖에 없어. 내 재산을 리니에게 물려주고 싶어. 리니가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형, 리니를 부탁해. 리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민도현 씨,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리는 민도현 씨의 사진을 품에 안고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리는 덕에게 민도현 씨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보, 민도현 씨가 이런 분이셨어. 나에게 아파트를 남기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당신에게 그런 분이 삼촌이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덕은 린을 꼭 안아주었다. 민도현 씨 덕분에 우리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린은 덕의 품에 안겨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여보, 우리 민도현 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파트 이름을 도연 아파트라고 지으면 어떨까? 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민도현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린은 덕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린과 덕은 아파트 입구에 도연 아파트라는 예쁜 간판을 달았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도현 씨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기렸다. 어느 날 린은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린 씨, 혹시 민도현 씨가 왜 린 씨에게 아파트를 남기셨는지 알고 계세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린에게 물었다. 아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뭔가 알고 계세요? 린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사실 민도현 씨가 린 씨 아버님께 큰 빚을 지셨었대요. 오래전에 민도현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웠을 때 린 씨 아버님이 큰 돈을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전했다.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린은 깜짝 놀랐다. 네,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민도현 씨가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린 씨에게 아파트를 남기신 건 그 빚을 갚는 마지막 방법이었던 거죠. 아주머니는 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 그랬군요. 민도현 씨,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린은 민도현 씨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린 씨도 민도현 씨의 뜻을 이어받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는 린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네, 명심할게. 말씀 감사합니다. 린은 아주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해 린은 민도현 씨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민도현 씨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 아버지, 그리고 민도현 씨, 두 분의 깊은 우정에 정말 감동했어요. 저도 두 분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될. 린은 도연 아파트를 더욱하고 가꾸어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덕 나미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 린은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민도현 씨를 평생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았.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린은 여전히 도연 아파트에서 덕 그리고 훌쩍 커버린 나미와 함께 살고 있었. 나미는 씩씩하고 밝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린은 나미가 민도현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 그리고 나미는 린의 바람대로 훌륭하게 자라주었. 어느 날 나미는 린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 엄마, 저 나중에 커서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나미는 설렘 가득한 눈빛으로 린을 바라보았다. 건축가, 정말 멋진 꿈이구나. 왜? 건축가가 되고 싶은 거야? 린은 대견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 네, 저는 도연 아파트처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집을 짓고 싶어요. 나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멋진 꿈을 가졌군. 엄마는 네가 그 꿈을 꼭 이루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린은 아들의 꿈을 진심으로 지지했다. 고마워요, 엄마. 저 꼭 훌륭한 건축가가 돼서 엄마, 아빠 그리고 민도현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나미는 굳은 결의를 보였. 그래, 우리 아들, 넌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널 믿어. 린은 나미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 그리고 나미는 린의 기대에 부응하듯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유명 건축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린과 덕은 나미의 합격 소식에 뛸 듯이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 나미야, 내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그리고 도연 아파트를 잊지 말아라. 덕은 아들의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려 주었. 네, 아빠, 엄마, 저 꼭 훌륭한 건축가가 돼서 두 분께 보답할. 그리고 도연 아파트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될게요. 나미는 굳은 다짐을 했. 린은 나미가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을 가능하게 해준 민도현 씨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도현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어 우리 남이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린은 마음속으로 민도현 씨에게 진심을 담아 약속. 세월은 흘러 린의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미는 건축가가 되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 그가 설계한 건물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공간 구성으로 큰 호평을 받았. 특히 건물의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정원은 도연 아파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바쁜 도시 생활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 나미는 첫 프로젝트의 성공을 자축하는 파티에서 린과 덕을 소개하며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가장 큰 영감을 준 두 분이라고 말했. 그리고 민도현 씨의 이야기와 도연 아파트에 얽힌 추억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 린은 나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도현 씨가 남긴 유산이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를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 덕 역시 린의 곁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켰다. 린과 함께 도연 아파트를 관리하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 그는 아파트 곳곳에 핀 꽃들을 가꾸며 민도현 씨가 좋아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어갔. 어느 늦은 저녁, 린은 도연 아파트 옥상에 올라 저 멀리 나미가 설계한 건물을 바라보았.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나미의 건물은 마치 한 줄기 따뜻한 빛처럼 뚜렷하게 빛나고 있었. 린은 그 빛 속에서 민도현 씨의 미소를 그리고 나미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 린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민도현 씨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 민도현 씨,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크나큰 선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어 우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린의 기도에는 지난 세월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어. 린은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 그리고 그 속에서 도연 아파트와 나미가 설계한 건물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를 발견했. 그것은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처럼 보였. 린은 그 메시지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 린은 도연 아파트에서 더 그리고 나미와 함께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것. 그리고 그 행복 속에서 민도연 씨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 린의 가족 이야기는 도연 아파트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 그 이야기는 사랑, 희망,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영원히 빛날 것.